2월 2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새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준소득보다 가구소득이 부족하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노도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증 지적장애 아이를 둔 40대 여성. 가정을 등진 남편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지만 남편 소득에 걸려 복지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자는 당연히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됐어요. 주민센터 나오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희망이 돼준 건 서울시 안심소득입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올해 기준 3인 가구 소득이 300만 원이면 약 5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더 아래로 떨어졌을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소득도 많아지는 구조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480여 가구에 대해 시범 사업을 한 결과 21% 수준인 대교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시범 사업에서 효과를 보인 만큼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등 본격적인 제도 검토를 진행합니다. 안타까운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안심소득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전국 확산을 위한 과제도 도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시에서 월 6만 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지난달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선 사용할 수가 없는데 해법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단말기에 카드를 올리고 잔액을 충전합니다. 지난달부터 서울시가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입니다. 월 6만 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 생활교통권을 공유하는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한 푼도 될 수 없으니까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돈 있으면 들어가라. 이거 사실상 안 도와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시가 자체 예산까지 사용해 사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인데 정작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만나 논의한 대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한 과천과 군포처럼 각 시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여러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를 종용하는 등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교통비 지원 정책인 더 경기패스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교통권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정책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법안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민청이 들어서면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안산과 김포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 부산 등에서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안산시 원곡동입니다. 현재 정식 등록된 외국인은 60여 개국 8만 6천여 명으로 안산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법무부에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116개 주한 대사관에 협력을 당부하는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 118개국의 외국인 주민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있어 고양과 김포시도 이민청 유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공항과 항만 등이 인접해 교통과 국제 교류 유충지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주 배경 외국인들의 거점 도시로서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 이미 바탕에 되어 있고 이민청 입지에 대한 준비까지도.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충남과 전남, 경북, 부산 등은 관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이고 또 주민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 아산이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예비 후보들도 저마다 자기 지역구에 이민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이민청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녹색과 하늘색을 섞은 듯한 비색을 띤 고려 청자는 해외에서 한국 3대 보물로 언급할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자는 전남 강진이 주생산지로 그동안 축제가 열려왔는데 올해 52번째 강진 청자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밝은 빛을 내는 고려 청자가 어두운 천장을 수놓고 무늬마다 신비한 불이 들어옵니다. 해외에서도 극찬한 비색 고려 청자가 은은한 자태로 전시장을 밝힙니다. 지난 23일 강진 청자 축제가 꽃과 가족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올해 청자 축제는 봄을 알리는 제일 먼저 축제로서 봄 콘텐츠와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52번째를 맞은 청자 축제는 12,000평 행사장에서 전시, 판매 등 30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강진 청자 축제에서는 물레를 돌리며 직접 청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부드러운 흙을 느끼며 정성껏 청자를 빚습니다. 부드럽고 미끌미끌하고 쫑긋쫑긋하고 재미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물컵에다가 쓸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소원을 적은 나무를 태우고 청자로 만든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아주 귀중한 걸 생각했는데 꼭 비싸다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지난해 10만 6천여 명이 방문한 강진 청자 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가 충남 내포 신도시에 캠퍼스를 설립합니다.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정원 1,100명 규모의 캠퍼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남대 내포 캠퍼스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16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3개 면적입니다. 2년 뒤 공사를 시작해 202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충남대학교 캠퍼스 설립을 처음 추진한 때는 지난 2015년 7월입니다. 10년 만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건데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교육시설을 둘 수 없다는 관련 법령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충청남도는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소재지 이외 지역에도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공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됐습니다. 국무총리 또 교육부 장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설치령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포 캠퍼스에는 수의방역, 해양신산업 등 6개 학과와 대학원, 연구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캠퍼스 설립에 맞춰 2027년 정원 440명을 모집하고 2035년에는 1,1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첨단 그린 융합 대학을 만들어서요. 충남도가 앞으로 추구할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갖춰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부지 매입비 200억 원 등을 포함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학생인권 조례와 TBS 지원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시회에선 저출생 문제를 두고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의회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없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좀 이슈가 됐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직장인 73.5%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는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감한 심정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은 젊은 세대 직장인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행 제도로는 출산을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없애서 저출산, 저출생을 장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텐데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물론 시의회하고도 협의 과정이 없이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 이런 논란도 조금 있었거든요. 이거는 협의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1월 23일 날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박한 심정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서울은 2020년 기준 0.59명의 출생률입니다.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고 전쟁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의회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기자간담회에는 양당 원내대표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가한 소리입니다. 누군가는 불을 질러야 합니다. 재원 문제가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재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서울시 예산이 연간 50조 원에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연간 5천억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100분의 1입니다. 얼마든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의회가 입법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주도하면은 시청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2023년 12월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충남에 이어서 이 서울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시민단체가 약 6만 4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냈습니다. 소위 주민 바람법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처분을 법원에 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교원들의 83%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런 수치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가 곧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동시에 동등하게 균형 있게 가야 되고요.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적절한 시점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는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TBS 지원 조례 폐지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심각한 논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시행일이 5개월 연장돼서 일단 5월 말까지는 서울시 지원이 있는데 그 뒤에는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TBS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질서 있는 청산을 해야 되겠죠. 질서 있는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 방송으로 전환하든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목적을 달성한 조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청이 작년 12월 22일 날 행정안전부에다가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지정 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수순으로 가는 것이고요. TBS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입장입니다. 지금 민영화 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TBS 내에서도 그 민영화 방안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영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TBS는 더 이상 서울시의 출자 출연 기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방송은 교통방송 안내를 위해서 출범한 기관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구성원들은 그 5월 말 이후가 되면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실 생각이나 계획은 혹시 더 이상 없으신 걸까요? 현재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에 관한 조례를 5월 31일, 즉 6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더 이상 의회 차원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임기가 지금 오는 6월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지만 저희가 지금 다룬 내용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계획을 금년에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 안전 그리고 시민 안전, 미래 서울을 이 3대 키워드를 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자로서 다양한 입법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가령 기초학력 평가제도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게 맞는 처방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서울시 의회 또 계속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기 의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